그럼 내 정보는 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정보를 만약에 1로 생각한다면 평생의 정보를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수천 조가 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GP 강의를 맡은 박경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회에 걸쳐서 그 NGP라는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내용은 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유전정보 창조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전정보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써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나 이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전 정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꺼내 써야 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꺼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유전 인자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의 유전 정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저의 모습은 우리 아버님을 닮았고 저 성격은 우리 어머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유전 인자는 아버지 걸 많이 가져왔고 유전 정보는 어머니 거를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중에 줄기세포라든가 복제인간이라든가 유전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전인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렸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전 심리학이고 그 황 교수가 말하는 것은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유전된 몸의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 유전인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유전인자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유전정보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내 생활을 바꿈으로써 그 바꿔진 것이 유전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는 생활을 바꾸자는 강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유전정보가 훌륭한 거고 유전인자가 나쁘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두 정보는 두 학문은 서로 상부상조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몸을 고치려고 그러면 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리도 중요하죠. 현재 의학의 맹점이 뭐냐 그러면은 몸만 보지 마음을 보지 않거든요. 이게 유전공학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유전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올해 2005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전적인 사고방식과 유전적인 사상이 움트고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지만 이때야말로 유전정보학을 발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먹고 제가 한 20년 한 1984년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오늘 발표하기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거는 유전정보학은 심리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전공학하고는 틀리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이 강의가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말했다, 뭐 부처님이 말했다, 예수님이 말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도 또 그 아버지, 그 어머님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겠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유전 정보가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유전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여기 그림에서는 하나, 둘, 셋이지만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확실히 깨달아 보면 우주 시작한 날부터 그 정보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전 정보라고, 유전 정보에, 그죠? 그러니까 유전인자라는 몸에 유전 정보라는 정보가 들어간 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비디오 촬영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죠? 이 테이프는 유전인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정보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은 유전 정보입니다. 이게 이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하나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유전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전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역사상 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모든 성자들이 유전 정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전 정보를 끄집어 쓰면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전 정보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뇌 정보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뇌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아온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정보라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음도 있고 양심도 있고 아주 종합적인 건데 이건 관념적이기 때문에 통틀어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뇌정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뇌정보는 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정보를 만약에 일로 생각한다면 평생의 정보를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수천 조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 뇌로는 상상이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선천적인 거고 뇌 정보는 후천적인 것 때문에 이 특성이 어떻게 틀리냐 그러면 반대 특성을 가져요. 반대 특성 알죠? 쉽게 말하면 이 유전 정보는 계속 연결돼 내려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종합 정보고 뇌 정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는 인류 역사 혹은 우주 역사에 비춰보면 토막 정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토막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로 할 수 있는 게 분석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분석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뇌 정보로 발전시킨 게 과학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라는 걸 한번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달나라도 가고,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우리가 군대 갔을 때 큰 무전기 등에다 이렇게 달면서 들리냐, 오바? 그러면 산 하나 못 넘어갔어요, 실제. 그죠? 그걸 지금 주머니 넣고 다니니까 뇌정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정보를 합쳐도 하나밖에 안 되고, 그죠? 그 정보의 수천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전 정보는 그 역할이 창조입니다. 창조 아시겠죠? 그러면 뇌 정보는 뭐냐? 그러면 그 역할이 분석, 파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뇌 정보는 파괴다. 그러면 뇌 정보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파괴가 없으면 창조가 할 수 없으니까 파괴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말하는 건 반대 정보라는 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랍니까? 뇌와 손으로 음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살생입니다. 근데도 이 살생이 살생으로 끝이지 않고 먹는다고 표현을 쓰는 것은 일단 내가 이렇게 잡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뇌정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몸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는 유전 정보가 만들기 시작해서 몸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세포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파괴는 곧 창조를 위한 파괴이기 때문에 그 창조로 연결되니까 파괴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시 하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해도 그렇게 많이 살생을 해도 우리가 그래도 똑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창조라는 역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괴 정보는 나쁜 거고 창조 정보는 좋은 거고 이렇게는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 정보도 좋고 파괴도 정보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창조 정보를 쓸 때 파괴로 쓴다는 거죠. 그죠? 또 파괴를 할 때 창조 정보를 하려면 안 되는 겁니까?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 쓸 때 손을 쓰고 발 쓸 때 발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창조 정보가 내 안에 유전 정보로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까?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끄집어 못 쓰고 계속 뭘 했냐 그러면 파괴 정보로 창조를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 고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현대의학에서 뭘 말하냐 그러면 병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병이라는 것은 육체로 나타나기 전에 유전인자에 먼저 있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발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전공학이 발달되는 것은 유전인자에 있는 병을 없애버리면 몸에 병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유전 정보가 먼저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왜 병이 생겼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병이 생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퇴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유전 정보가 점점 발달하지 않고 퇴보하느냐? 그건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적으로 살지 않고 뇌정보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 뇌정보로 사는 것이 그 행위가 그 행동이 유전 정보에 전달되면 유전 정보에 스트레스가 돼요. 변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의학이 뭐냐 그러면 뇌정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내 관점에서 보면 내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전정보 관점, 지혜로 보게 되면은 병은 원래 하나입니다. 유전정보가 왜 변하냐 그러면 왜 변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 짓는 습관이 결국 유전정보를 변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늑대가 늑대로 계속 살면은 유전정보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늑대가 사람 밑에서 살기 위해서 얻어먹고 개로 살면은 늑대가 뭐가 바뀌죠? 그 행동 때문에 유전정보가 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로 바뀌게 되면 그 생활이, 그 행동이 180도로 틀립니다. 늑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나면 왕 하고 덤벼요. 근데 개는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막 쳐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변했다는 거 알죠? 그러면 병이라는 것도 원래 고치려고 그러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짓던 생활을 벗어.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뇌정보적으로 파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살인을 했다, 도둑질 했다. 이건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정보로 할 일을 뇌정보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정보로만 하기 때문에 유전정보가 변이가 왔고 변이가 왔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라면은 이걸 뭘로 고쳐야 됩니까? 유전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 짓던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뇌정보로 살던 사람은 안에 있는 뇌정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는 뇌정보를 꺼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이 서양 문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죠? 뇌정보가 엄청나게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학이 들어와서 지금 병을 고친다고 그러는데 유전정보적으로 보면 병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게 이해가 되죠? 유전정보가 변화됐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 다른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건데 병이 한데 뇌정보라는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병을 막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명이 지금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그럼 앞으로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뇌정보로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뭘 말하는가? 뇌정보로, 의학으로는 병을 못 고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지금 의학을 비판하는 겁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의학이 뇌정보로만 쓰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전정보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전정보라는 실체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유전정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전정보가 있는데 이걸 옛날 사람이 본능이라고 말했어요. 본능 알죠? 그 본능 뭐죠?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이 그거예요. 그게 유전정보인데 이 본능이라고 말하면 뇌정보 쪽으로 보면 아주 미개한 거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반대니까. 여러분 반대 알죠? 뇌정보는 파괴정보고 유전정보는 창조정보이기 때문에 뇌정보가 유전정보를 보면 아주 무식하게 보이고, 알겠습니까? 또 유전정보가 뇌정보로 보면 기계로 보여요. 무식할 정도가 아니라 기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뇌정보로만 해서 안 되는 것은 유전정보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두 가지를 다 쓰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동양학은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양학은 종합학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학은 분석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의학은 분석학에 의존하니까 파괴하고 자르고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는 거고, 동양학은 분석학의 통합학이니까 여러분이 한의원 가봐요. 거기 소아과, 내과, 다, 산부인과 다 있어. 그죠? 한의원에 가면. 근데 양의사 가면 내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죠? 내과 중에서도 간만 전문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간만 똑 잘라서 고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간을 몸에다 붙여놓고 고쳐야지 이거 잘라놓고 보면 고쳐집니까? 유전정보 쪽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의도 그렇고 양의도 그렇고 이것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유전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어떤 학문을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양의는 양의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병을 찾아내는 것은 양의를 따라갈 의학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이 걸렸다는 건 뭘 말하냐면 너가 지금 죄를 많이 졌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다니까 뭐 도덕죄를 많이 했다. 그거 아닙니다. 뇌정보로만 살았다. 파괴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유전정보는 지금 내 안에서 내 몸을 창조합니까? 안 합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알겠습니까? 지금도 피를 돌리고 있고 지금도 신경을 조작하고 있고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유전정보가 바탕이 되니까 내가 손짓 머리 써가지고 뇌정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탕에 유전정보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탕이 유전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뭐 뇌정보를 하려고 그러면 바탕에 뭘 깔아야 된다 그러면 유전정보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정보는 창조하기는 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자연이 뭐냐? 자연이 다 유전정보가 만든 것들 아닙니까? 나무는 나무의 유전정보로 나무 육체를 만든 거지 나무의 뇌정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은 곤충의 유전정보로 자기 육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정보로 여러분 육체를 만들었고 나는 내 유전정보로 내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유전정보가 창조정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뇌정보는 뭐냐 그러면 뇌정보가 만든 걸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연을 일단 파괴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죠?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것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자연을 파괴, 1차적 파괴를 해가지고 뇌정보로 재창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창조가 창조를 위한 파괴일 수도 있고 파괴를 위한 파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 파괴가 창조를 위한 파괴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뇌정보가 하는 일은 파괴다.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다. 필요한 거다. 그죠? 자,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 뭐 같아요?
내가 분명히 보면 동물보다는 파괴 정보가 강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동물은 모성애라든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내가 옛날에 산에 있을 때 산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죠?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가서 건드려도 안 날아가요. 그게 모성애 아닙니까? 근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는 여성이 지금 있습니까? 그 없는 게 뭐냐 그러면 뇌정보로 살아서 그런 거야, 그죠? 자,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파괴력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위대한 것은 바로 다른 짐승보다는 뇌가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니까 파괴력이 많고, 파괴력이 많으니까 파괴를 해서 창조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뇌 정보는 파괴 정보다, 그러면 이건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은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죠?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유전 정보와 뇌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연결돼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잘라졌어요. 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유전 정보는 뇌 정보가 둘 다 공통점을 가졌는데 생명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도시에 살면은 뭐가 만든 걸 보게 됩니까? 이게 최대한 뇌정보가 만든 거예요. 그죠? 빌딩 다 뇌정보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뇌정보가 만든 거는 뇌정보를 자극하고 뇌정보를 발달시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뇌정보가 계속 발달해요. 그러면 그와 따라서 유전 정보를 발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전 정보 발달시킬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에 가서 자연과 교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이야말로 유전 정보가 만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못 한다는 겁니다. 자연에 가서 자연 교류가 안 되고 자연을 보고 기분 좋다. 이게 어머니 품 같다. 이게 정말 어머니 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저건 꽃이야. 저건 나무야. 그죠? 저건 얼마짜리지? 야, 요거 얼마에 팔면 좋겠다. 계속 자연을 보고도 뇌정보적 사고방식에 빠져드니까 유전 정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전 정보와 뇌 정보의 차이를 알고, 그러면 유전 정보가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까? 그죠? 창조 정보가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뇌 정보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보면은 잠을 팍 자요. 우리가 잘 때 뭐가 자는 거죠? 유전 정보가 잡니까? 뇌 정보가 잡니까? 유전 정보가 자요? 뇌 정보가 자지. 근데 유전 정보가 어때? 고치잖아.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뇌 정보가 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육체를 빠그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더러운 물 먹고, 지금 그게 먹어서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유전 정보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뇌 정보는 점점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와 같이 뇌 정보와 유전 정보가 반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이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이것이 바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NGP라는 것은 바로 뉴 게놈 프로젝트, 새로운 유전장자를 창조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강의한 것이 유전 정보가 뭐라는 걸 소개해 줬어요. 그죠? 제일 먼저 유전 정보는 유전인자하고 틀리다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는 뇌 정보하고 반대 정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죠? 이것이 아주 NGP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만약에 듣고 가서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죠? 무슨 강의를 들었더나? 그러면 NGP라는 책을 내가 그래서 써놨어요. 여러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생각이 또렷또렷하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 쓴 이유는 내가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는 강의는 흘러가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하게 되니까 이 좋은 기회가 없어질까봐 내가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